방사형 들어가겠습니다. 방사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이게 방사형입니다. 가장 작품을 만들기가 쉬워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사를 그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걸어도 되지만 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월이 가면 만들어지는 나무예요. 방사형. 방사형 봅시다. 방사형은 뭐냐면 이렇게 넓게 우산 모양으로 됐다 해서 방사형이, 이 모양이 우산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하고 똑같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사형 또는 우산형 또는 이 나무의 근원이 뭐냐면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예요. 당산나무. 당산나무 봐보세요. 주로 수종이 뭐예요? 당산나무가? 느티나무, 또 팽나무, 또 소사나무가 이렇게 크기는 힘들고, 또 네? 네? 물프레나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하여튼 느티나무, 팽나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전국 각지가 제일 많으니까. 그 나무를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 마을 앞에 당신제에 지내는 그 당산나무, 밑둥치 이렇게 두껍고 세월이 얼마나 갔는가. 나무가 올라가서 쫙 벌어져 있죠. 그리고 위가 둥글게 누가 올라가서 전정했는가 몰라요. 어떻게 나무가 다 이렇게 예쁘게 둥글게 생겼어 위에가. 그러죠? 네. 그렇게 생긴 그 나무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방사형이에요. 근데 방사형은 일부러 철사를 해서 이렇게 둥글게 모양을 만들고자 하면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건 품종 선택이. 지가 알아서 가지가 이렇게 펴지는 게 좋아요. 보세요. 가지가 방사형은 이렇게 쭉쭉 뻗는 가지들이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헤어지고 처지는 가지가 좋을까요? 헤어지고 처지는 가지가? 일자형으로 뻗는 게 더 예뻐요. 방사형은 느티나무를 생각하면 가지가 뻗고 또 갈라지고 또 뻗고 갈라지고 또 뻗고 이래요. 갈라지고 또 뻗고 계속 가지가 축축축. 그죠? 이게 꼬여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밑가루를 가지고 용백을 가지고 방사형을 만들면 다 철사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헤어져 버려. 또 가지가 갈라지면 일자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둥글게 Y자형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려. U자형으로. 네. 그러니까 안 이뻐 버린다. 일자로 착착 갈라져야 돼. V자로 딱딱딱딱. 그런 나무들이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형이 방사형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나비 번영 제일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얘가 이 종자가 이 꽃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얘는 지금 품종 등록을 안 했어요. 얘는 혹시 보셨는가 모르는데 번영 23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나비 번영에서 종자로 해서 나온 계통인데 얘는 품종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품종 등록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지가 갈라지는 이 형태들이나 꽃이나 다 매력적인데 뿌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뿌리가 다 심었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흔들어져 보면 돼요 안 돼요? 헛방이지. 당산나무는 뭐니도 뿌리가 쫙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거든.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이 뿌리가 좀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심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긁어내라 그래요 안 해요 제가? 긁어내고 뭐 이건 방점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려갖고 가을까지 흔들려 그럼. 처음에 심어놓고 절대 밑에를 흔들지 말고 지읒 딱 세워서 딱 묶어놔 그럼. 얘가 좀 왕성하게 많이 커질 때까지. 왕성하게 많이 커지면 그때 이제 정리하고 해놓으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사형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왜 빨간색이죠? 네, 얘는 전무한 거예요. 혹시 이 종자는 꽃이 빨간 것도 피나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죠? 설마 이런 형태고 봅시다. 우리가 방사형의 기본은 어디서 가졌다고요? 당산나무에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이런 방사형을 만드는 나무로 만들 때 분재나무는 뭘로 많이 만든다고요? 단풍나무로 많이 만듭니다. 단풍나무. 실제로는 느티나무, 팽나무로 방사형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건 커지는 나무이기 때문에. 단풍나무로 분재 만드는 거는 대부분 이 방사형입니다. 특히 당단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가지가 잘 갈라지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방사형, 이런 형태의 가지를 만듭니다. 설명했듯이 외관상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네, 우산을 편 모양입니다. 가지 분할이 중요해요. 가지. 이 가지가 혼자 쭉 가버려도 안 되고, 이 가지가 얼마나 장가지가 많이 분할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방사형은. 볼까요? 나무 분재 내가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볼까요? 네. 이거 어디서 찍어온지 아세요? 이 사진을 찍어갖고 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진짜 눈치 빠르니 이제.
진짜 눈치 빠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제가 4월 25일에 저희 그 직원 전문지도 연구회라고 모임이 있어서 순천 정원박람회 갔는데 분재 전시한 데가 있더라고요. 분재를 좋아하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딱 보니까 이놈이 너 교육할 때 써먹어야지 하고 사진 찍어 봤습니다. 교육할 때 써먹으려고.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얘는 돌에다 올렸죠. 돌에다 보여요? 네, 돌에다가 뿌리를 올리고 그 상태에서 열심히 가위질해서 근데 국화를 가지고 할 때 이렇게 덮어져 버리면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화일 때는 꽃이 보이고 이 가지 중간에 가지 있죠. 가지가 갈라진 게 보이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가지 갈라진 게 안 보이고 이렇게 덮어져 버리면 국화는 별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네. 이건 나무 안 한 일반 수목 분재네. 밑둥치를 보세요. 이 당산나무 이거 방사능의 중요한 점은 뭐냐, 밑둥치가 장장한 놈이다. 원래 더 통치가 있어버려. 이 밑에가 이렇게 빽빽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때요? 이거 나이를 안 먹는 놈 같지? 애기 같아요. 그래서 그죠? 애기 같아, 애기. 이 느낌이 안 든다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 밑에를 통통하게 만들 것, 이게 방사능의 정형입니다. 일본에 있는 나무, 일본 책에 있어 가져온 건데, 방사능의 정형입니다, 정형. 제일 고의 방사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요. 인위적으로 키운 거예요, 분재를. 나무로 심어서, 화분에다가. 적당한 두께와, 적당한 높이와, 여기서 가지 분할을 보세요. 엄청난 가지 분할. 이 가지 개수를 봐보세요. 이거 국화로는 불가능해요. 나무니까 되는 거예요, 나무니까. 세월이 가면서 계속 가지 분질을 시켜줬으니까 계속 한 번에 여기까지 키워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버린다고. 가지 분할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방사능의 매력은. 얼마나 멋지죠? 이게 방사능이다. 그럼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이런 형태. 이것은 나무 돌에다가 뿌리가 붙어서 이게 한 덩어리로 이런 형태도 있다. 형태적으로 한 줄기 제어법 좀 해봅시다. 바로 갈랍니다. 바로. 보세요. 방사능이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뭘 받았어. 뭘 받았으면 가만 내둬보세요. 가만 놔둬. 가만 놔뒀더니 이렇게 컸어. 저 밑에 원실에 있는 놈 엊그제 손질한 거예요. 가만 내뒀어. 이게 아까 23번이라고 하는 분들. 아까 하얀 거. 가지의 흐름을 봐보세요. 가지가 어때요?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죠? 여기 직선이야 된다. 직선이면서 가지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적당한 간격이 벌어져야 된다. 직선인데 하늘만 보고 직선이냐고 그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가지를 벌려줘야 되니까 철사를 벌려야 돼. 가지가 옆으로만 벌어져,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시 또 하늘로 세워줘야 되네. 적당한 예각이 있으면서 직선으로 나오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런 품질. 제가 봐서는 나비 번영하고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이제 그냥 놔둬도 방사능 같네. 이대로 꽃피워도. 그래요? 예. 사진빨이에요, 사진빨.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봅시다. 그래서 제가 헌질을 해버렸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헌질했어요. 다 배려버렸죠. 배려놔버렸어. 다 배렸는데 저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 가지는 그냥 철사그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작품도 나오지만 이 각이 이 각으로 나와요. 이 각으로. 얘랑 같은 각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에 있는 당산나무를 봐보면 오래된 나무는 희한하게 위쪽까지는 하늘 보고 가는데 이 옆쪽까지는 희한하게 옆으로 가 있어요. 다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가지는 옆으로 있고 위에 있는 놈만 하늘로 갈까요? 늙어서 찾아왔고. 정답이요. 왜 늙었을까요? 그거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해. 왜? 정답. 눈. 세월이 흘러 눈이 쌓이네. 눈이 아이고 뭐라 쳐지는 거야. 계속 세월에. 그리고 또 옥신의 영향이라고 있다 했죠. 작년에 강의했죠.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나무에 생리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까지는 찰지게 돼 있어요. 원래가 생리적으로. 위까지는 새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더 큰 방사능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준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보면 동영상이 있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보고 넘어가요? 네. 지금 공부할 건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가 넓게 이렇게 우산 형태로 벌어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산형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방산형은 일단 품종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스스로 가지가 이렇게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각이 벌어지는 이런 형태의 품종이 아주 우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비 번영이나 또는 이거 나비 번영의 자식으로 지금 육성 중인 이런 품종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지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만은 전정을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시야를 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지는 희생기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높여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면 얘를 1번으로 볼랍니다. 너무 가지가 왕성해도 안되니까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1번, 그리고 좌측에 있는 얘를 2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얘를 3번, 그리고 또 얘를 4번으로 해볼까요? 그럼 얘를 D를 빼고,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9개의 가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네요. 이런 형태로 가지가 벌어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지금 가지의 높이는 현재 10cm에서 1차 가지가 나왔고, 그 후에 가지가 지금 15cm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성장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2차의 가지는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3cm 정도를 놓고 자릅니다. 이때 자를 때는 가지의 바깥 방향으로 나오도록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마지막 입이 이 입이죠. 이 입이니까 마지막 손이 자동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겠죠. 여기도 방향이 여러분들 보기에 좌측 방향으로 가지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좌측 방향을 남기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 그리고 이 방향, 이 방향. 제일 끝에 3개의 가지들만 사용할 거니까 이 3개의 가지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잘 생각을 하고 자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산형은 일상적으로 철사거리를 안 하고 작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굳이 철사거리까지 하면서 복잡하게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는가. 방산형은 좀 수월하게 수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가위질만 해서 수영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방산형의 매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의 방향을 좀 더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서 주 가지 3개만 좌, 우, 뒤 이렇게 철사거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산형이 부채꼴 모양이 되도록 기본 골격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특성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가 상향적으로 이렇게 분지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 방산형을 만들어야 가위질만 해가지고도 아름다운 분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방향을 좀 더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 철사거리 한번 채워놓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세월이 가면 장가지가 많으면 적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장가지가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가지가 나와서 또 크면 또 잘라져요. 그러면 가지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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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렇게 해서 가지가 많아지죠. 이 장가지가 많아져야만 이건 방산형 매력이 있다. 여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가고 밑에 희생지는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굵어지라고. 잘 안 굵어지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놔뒀다가 나중에 다 수영이 다 완성이 된다 싶으면 희생지 다 제거하고 전시량에 내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지 꽃 이렇게 다 넣는 게 아름다운가, 아니면 밑에는 줄기를 확 놔두고 위에 쪽에만 놔두는 게 아름다운가, 이거 여러분 취향 잘 고려해 보시라고요. 또 열어줄기도 한번 봐볼까요? 열어줄기는 간단해요.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놈이 열어줄기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대로 놓고 그냥 이렇게 자르자. 이렇게 다 자를 때 모양이 방산형이 위를 낮게 놓고 이렇게 넓게 자를 것이냐, 옆에를 좁게 놓고 위를 높이 놓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걸 상상을 하시고 만드셔야 돼. 네, 이렇게 머리를 잘랐죠. 그리고 작품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약간 이거는 올라간 형태죠, 위로. 이것도. 네. 이거 가지가 아주 잘 보이죠? 여기 속에 장가지가 잘 보이는 거. 이게 나비 번영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독화, 만들기가 좋습니다. 컷. 보관.